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그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그들은 왜 그림을 보는 걸까요? 서상익 작가는 익숙한 풍경이란 제목의 시리즈를 통해 익숙한 듯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풍경들을 작품으로 많이 그리시는데요. 이 미술관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미술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미술관 공간의 힘인지, 아니면 미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림에 대한 순수한 애정인지, 아니면 뭐 어떤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미술 작품은 보이지가 않고요. 관객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미술관들을 보면 주로 이 그림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노톤의 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모노톤의 벽 앞에 있는 그림들 뿐만 아니라 이 관람객들, 수많은 인종, 옷, 몸짓, 표정, 그런 사람들,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림들을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예술가들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미술사적으로는 근래의 작가들이고 혁신적인 작가들인데요. 피카소나 바스키아가 어떤 느낌으로 작업했을지, 잭슨 폴록은 어땠을지 상상하며 작품의 배경에는 작가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가의 신전은 대가들에 대한 그림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작가의 얼굴을 그린 작품들인데요. 일종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술가의 신전을 작업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가들,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그리고 그 그림들을 그린 작가들에 대해서 이제 틈틈이 작업실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 예술가들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작품과 다르지 않은 매력, 아우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가 이 작가들이 이 작품을 그린 사람들이라는 이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공부의 의미, 제가 미술사를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리고, 그리고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들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이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살려서 그려보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예술에서도 미디어 아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뉴미디어 아트가 이 시대의 산물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매체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회화가 600년 전, 700년 전, 특히 유화라는 매체가 그때 시작됐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회화는 죽었다라는 선언은 19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지만, 회화는 계속 자기의 의미와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계속 되어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회화는 자기의 의미들을 그때 상황에 맞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기의 의미들을 바꿔가겠죠. 10년 전과 20년 전, 그리고 지금의 회화는 그 의미와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회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의 강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몸이 존재하듯이 회화는 저는 몸이 만들어내는 예술,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존재하듯이 회화도 계속 존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